자, 두 번째 주제. 양자 컴퓨터입니다. 슈퍼컵을 뛰어넘는 양자 컴퓨터. 위클리 투자 뉴스의 선견 지명인가요? 네. 이미 저희가 앞서서 한두 달 전에 미리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시장에 드디어 관심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지금 기대감을 갖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어려워요. 이 주식을 네. 하다 보면 다 아는 줄 알아요. 아니 주식에서 양자가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학이나 네, 나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리학에 나오는 그 얘기는 맞는데 네, 어쨌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저희가 뭐 깊이는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많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예. 일상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컴퓨터가 잘은 몰라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보면 이제 이론적인 건 되게 싫잖아요. 뭐 그렇죠. 뭔 말이야 이러는데 네. 이진법을 해서 0과 1을 갖고 뭐 맞아요, 한다 맞아요. 뭐 이러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서 4번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00, 01, 10, 1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병렬로 또 계산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많은 거를 동시에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돌멩이 갖고 또는 손가락 갖고 하나, 둘, 셋는데 네. 주판이 나왔죠. 예, 근데 주판에서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그렇죠. 앞서가는 차원이 달라진 거다. 그렇죠. 그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게 슈퍼컴퓨터 나왔고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게 나온 게 이제 나오는 게 퀀텀 컴퓨팅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터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연산이 말도 못하게 빠른 컴퓨터다. 네, 제가 뭐 비속어를 해서 말하기 뭐하죠? 네. 어떻게 뭐 빠르게 네, 컴퓨터를 보는 거고요. 쉽게 얘를 이제 숫자로 우리 주식하는 분들이니까 숫자에는 중요하죠. 밝잖아요. 예. 만 년이 슈퍼컴퓨터 만 년이 걸릴 계산을 3분 만에 해결한대요. 야, 이거는 그냥 빠른 정도가 아니네요. 네. 아예 차원이 다르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산업 계속 이제 4차 산업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4차 산업을 완성시킬 도구인데 마침 우리가 또 선견지명이 뭐 2달 전에도 얘기 드린 것도 있지만 한 2, 3주 전에도 국가 전략 중에 신성장 전략 4.0 이거 말씀드릴 때도 양자가 들어갑니다 해서 뭐 또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네.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하겠다 상반기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육성 방안 요거 육성하겠다라는 거를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처음엔 뉴스 제목만 봤을 때 좀 이상했어요. 뭐 양자 선언 이렇게 나왔는데. 양자 선언이 뭘까? 네, 양자 컴퓨팅 시대 뭐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 분야는 미국, 중국이 뭐 패권을 다투려고 하고 미국이 앞서고 그러는데 뭐 미국이 지금 메이저리그라면 우리나라는 사회인 야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쫓아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정책을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요거는 약간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전 정권에서도 문 대통령도 양자 컴퓨터, 윤 대통령도 양자 컴퓨터에는 중요성을 갖고 말씀들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서야 좀 빛을 보면서 거래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 양자 역학 뭐 이런 얘기를 떠올리시니까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공학자는 아니죠. 쉽게 받아들이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보다 차원이 다를 정도로 연산 수행 능력이 속도가 말도 못하게 빠른 그런 컴퓨팅 기술이다라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수많은 데이터, 연산 처리 능력이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양자 컴퓨팅 이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변화가 될까? 이 양상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 변화 양상을 알아야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네, 일단은 계산이 빠르다고 해서 숫자, 계산기 기능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예를 들으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뭐 구글이 2019년에 이제 개발한 시커머라는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릴 거를 뭐 단 200초 만에 풀어냈다 이래서 이제 쉽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던 이런 건데. 만 년과 200초는 정말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가 나는 거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새로운 정보 전쟁이잖아요. 지금 요즘 그렇죠. 세상이. 뭐 일단은 미사일 쏘고 뭐 총 쏘고 이러는 거보다 그 전에 정보를 해킹을 하고 막 이런 네트워크 시대인데
예, 그런 각종 통신 네트워크, 암호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해독하고 또 우리가 또 새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마 이 컴퓨터 기술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의 컴퓨터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신약을 만들 때도 많은 패턴 조합을 해봐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여러 번 하는 게 힘드니까 컴퓨터를 썼는데 그 컴퓨터도 뭐 10,000번 해보는 것보다 10만 번 해보는 게 낫고 100만 번 해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빨리 해보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이론상 슈퍼컴퓨터보다 30조 배. 30배가 아니라 30조 조배요.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보다는 1경배. 이게 단위가 뭐 이거 이렇게 맞아요? 된대요. 이거 맞는 겁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전쟁 시대에 이렇게 네. 나오지만 이거 말고도 일상에서 보면은 미래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 시대라고 해서 UAM, 그렇죠. 뭐 에어택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에어택시나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저는 사촌 형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또 네. 미국에 나중에 유학 가려면 다른 거 하지만 이거 공부해. 그게 뭐냐면 교통 체계를 뭐 공부하는 걸 한번 해보랬었어요. 그게 아, 뭐냐면 그래요? 나중에는 이 세상이 네. 영화 제오원소에 나오는 것처럼 에어택시가 나가고 아, 다닐 네네네.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그 길이 없으면 막 무너지지,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을 거냐. 예. 근데 그런 거를 최적화된 시간에서 연산을 통해서 길을 빨리빨리 찾아주고 사고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아. 기냥 컴퓨터가 아니겠죠. 예, 예. 네, 그리고 한 도시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하나 모여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되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네. 예, 그런 데서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아까 이제 패턴 분석하는 거 말씀드렸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네. 보통 10년 걸린대요. 그것도 10년이 걸려서도 예. 성공을 장담을 못 하는데 그 패턴 조합하고 이러는 거를 좀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주식하시는 분들, 네. 제 직업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시장 상황 예측, 네. 예, 그리고 분석을 더욱 정밀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 이게 정말 전문가님 무서워요. 말씀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까지 살 수 있을까? 근데 더 무서운 거,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재밌는 게 얼마 전에 AI 챗봇, 이렇게 AI, 딥러닝이라는 건 계속 배워나가고, 스스로 생성해서 지능을 뭐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 연결이 돼 버리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편리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기후나 환경 등 아까 시장 예측을 이제 컴퓨터가 네네. 계속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후도 마찬가지. 기후도 알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간이 정복을 잘 못한 거지만 네. 이 기후, 기상, 비 이런 날씨 같은 것들 정보를 분석을 잘 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뭐 아프리카라든가 비가 안 오는 지역들, 네, 그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컴퓨터로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은 제 머리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뭐 충분히 많습니다. 일단 뭐 통신 네트워크와 군사적인 활용 이야기부터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미래 모빌리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하늘을 나는 택시도 나올 텐데 여기서 뭐 최적의 경로를 뭐 계산한다든지 또는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분야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쓰임새가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과 분석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런 난제 해결 가능성까지 양자 컴퓨팅 시대에 열리지 않을까라는 점, 활용 방안은 뭐 무궁무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양자 컴퓨팅 세계적으로도 정말 개발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 그럴 텐데 세계적인 개발 흐름도 좀 짚어주실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몇 나라 보면요. 예. 미국이죠. 뭐 일단 2018년에 양자법을 제정을 해서 네. 5년간 한 13억 달러. 아하.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거의 2조 가까운 돈이 되겠죠. 네. 그리고 중국은 이에 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10배 수준의 자금을 R&D에 대단하네요. 투자합니다. 네. 역시 숫자가 달라요. 역시 대륙이네요. 네. 그리고 유럽과 일본도 조단위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아쉬운데 네. 향후 5년간 500억 수준의 이제 투자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위에 뭐 조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기술, IT 기술 많이 발전돼 있고 네. 좋은 말로 속된 말로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으니까 따라갈 수 있다? 파이팅하기를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뭐 구체적인 얘기 좀 해보죠.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 앞서서 저희가 또 언급해 드렸지만, 이미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도약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흐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게 정말 이 양자 컴퓨터가 시세가 나와서 다행이에요. 정말로 네. 저희가 계속 말했는데 안 나왔으면
뻘쭘할 뻔했어요. 정말 가는 속된 것도 말로. 한 번에 네. 정말 훅 가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계속 힌트는 여기서 종목명 이런 게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KCS, KCS. SK텔레콤하고 양자 암호원 칩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 오늘도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아, 좀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이제 우리넷 여기도 SKT랑 양자 암호 기반에서 전성 암호화물들 국정원 인증을 취득을 했고요. 예. 또 우리로라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몇 번 또 말씀드렸던 디름 시큐리티. 예. 여기 이제 암호기술연구센터를 독자적으로 개소를 했고 또 이 양자 관련 기술을 우리나라 과학기술원하고 기술 이전을 받은 최초의 기업이고 또 이 회사는 보안 관련해서도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이버 여기도 SKT하고 같이 시험망 3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텔레필드. 근데 여기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잘 봐둬야 될 게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이요. 서너 군데 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통신회사들도 봐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지금은 KCS를 지금 여기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예. 상한가 두 방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거래 막 터졌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조정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등주다, 3등주다 막 하고 있는데 아직 시세가 제대로 나온 게 아니니까 드림 시큐리티도 이렇게 예.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를 모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는 뭐 실적도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뭐 제가 이 회사를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네. 강한 놈을 좋아하는데 네. KCS는 너무 높으니까 너무 한 방에 이런 와서. 종목들 조정할 때 그래도 강한 놈을 먼저 살짝 보면서 이제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살펴보면서 그리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네.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들 취향에 맞게 한번 공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위클리 투자 뉴스 두 번째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